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그 내담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느낀 점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코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이코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이런 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보이코드죠. 남자라면 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말을 해야지만, 이런 게 이런 어떤 그 사회나 문화권에서 알게 모르게 좀 영향 주는 요소, 어떤 그런 행동 지침, 이런 걸 이제 보이코드라고 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문화권이 다 그런 보이코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보이코드가 있죠. 뭐 지금은 요즘에 이제 그런 말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예전엔 7, 80년대만 해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당시 이제 삼촌들이나 뭐 주변 분들이 어디 선 보고 오면은 그런 걸 많이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이제 고모들, 막내 고모들나 무슨 뭐 주변에 아는 젊은 여선생님들이 선을 보고 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선을 보고 오면은 이제 어른들이 그런 걸 물어봤죠. 상대 여자가 수더분 했었냐, 그죠?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자주 안 쓰지만, 그때는 수더분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좀 박력이 있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게 그 시대의 보이코드고 걸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전혀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한국은 보이코드가, 그러니까 뭐랄까, 다들 뭐 분단 국가 상황에서 뭐랄까,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래서 그런지 되게 군인다운 그런 남자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잘하고, 뭐 막 목소리가 크고, 일을 막 잘하고, 막 책임감 있고, 막 그죠? 박력이 넘치고, 그런 보이코드가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고 또 좀 약간 바뀌었지만 요즘에도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상남자, 뭐 이런 그런 이미지를 막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죠. 여자들도 또 물론 예전처럼 막 그렇게 보수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또 어떤 그 특정 상은 있는 것 같아요, 걸코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보이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저랑 만난 그 내담자분이 이제 한 20대 한 후반 정도 나이의 남성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군대도 다녀오셨고 뭐 다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뭐 피부도 하얗고 아주 뭐 젠틀해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셨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굉장히 보스 같은 스타일이세요. 체격도 크고 막 이렇게 권위가 있고 막 그런 스타일. 근데 이분한테 이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그런 말을 너무 이제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분의 스타일이나 그 나름대로 인격 스타일이 있는데 이걸 다 그냥 무시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막 그냥 남자답게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버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온 거예요. 죄책감. 군대에서 자기가 너무 사람들을 좀 가혹하게 대했고, 그때 그런 영향이 아직도 남아서 지금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힘들게 하고 있다. 그 원인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군대에 가면은 이제 다들 겪는 그런 게 뭐예요? 그 내무반에 흐르는 분위기. 그게 다들 그 뭐랄까, 위장을 하잖아요. 위장. 상남자처럼 보이게. 그 씩씩한 군인의 모습. 그냥 막 똑 부러지고 씩씩하고 그냥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막 이런 이미지를, 원래 성격이나 스타일이 그런 분들은 뭐 원래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안 그랬던 분들도 막 억지로 그런 모습을 막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게 되고, 그냥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막 무시당할까봐, 뭐 아니면 뭐 걸러질까봐, 그죠? 막 그렇게 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과시하려고 다른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안 좋은 욕을 한다거나 말로 욕설을 퍼붓고, 뭐 심한 경우 이제 구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보면은 저는 보이코드에서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위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의 피해자였던 거죠. 원래 이제 성격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위장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런 것 다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닌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게 아직도 굉장히 죄책감이 심하고, 그런 패턴으로 제대를 하고서도 이제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주변에 이제 보인 겁니다.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왔는데, 오늘 이제 보이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것에서 많은 어떤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됐고, 좀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바꿔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뭐 그래도 더 늦게 가기 전에, 나중에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더 나아가서 뭐 어디 이분이 뭐 회사나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뭐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때까지도 있던 이런 막 보이코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지냈다면은 조금 더 이분이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일찍 좀 그런 거를 알아채고 이해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코드는 남자들 아이들이 5살 때부터 미리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남자다운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가정에서의 대화나 분위기나 그 미디어 뭐 기회 이제 교우관계 이런 걸 통해서 느낀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보이코드를.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걸코드도 마찬가지로 5살쯤에 느끼고 배우고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걸 막 이제 흡수하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런 보이코드를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내면에 그 내면화하지 말고, 좀 자기의 참된 모습을 좀 이렇게 발현시키도록, 그죠? 그 모습이 자기다운 모습이 이미 남자다운 거고 충분히 건강한 모습이라는 걸 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좀 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한 모습이라잖아. 좀 이렇게 남자라면은 뭐 뭔가를 막 큰 한 건 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막 도움 없이 막 독립적으로 해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막 울지 말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뭐랄까 좀 우리가 암시하고 강요를 하잖아요. 지역 그런 학교나 무슨 어떤 모임에서. 꼭 굳이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좀 자기만의 모습, 뭐 약한 모습 좀 보이면 어때요? 그리고 항상 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이보그도 아닌데 무슨 뭐 터미네이터처럼 막 이렇게 로보캅처럼 막 그래야 될까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이코드에서 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해도 그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면 그냥 나는 그런 모습을 지지하겠다, 약간 이런 제스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뭐랄까 그런 모습에 대한 포용,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년들,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좀 이런 모습 보이니까 싫어하고, 아니면 저런 모습 보이니까는 좋아하고, 이러면 애들도 벌써 그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그게 애들 키우는 입장 말고 본인 삶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영화를 어렸을 때 영화 보면 다 항상 그 남자 주인공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뭐 주윤발,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소룡, 뭐 슈퍼맨, 배트맨 다 이래요.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막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늘 그렇게 살기는 쉽지도 않고 자기 스타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자기만의 색깔을 찾았을 때 좀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에 자신감을 갖고 그거를 좀 과감히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현했을 때 그게 정말 강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분, 오늘 저를 만난 그런 내담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갈증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제 상담소에 오게 되신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또 주변 가족들, 친구들, 또 자기 자신이 뭐 이제 사회에서 주는 어떤 막 그런 보이콧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자다운 건 뭘까? 뭐 보스다운 모습일까? 뭐 내가 뭘 처리해야 되는 모습일까? 항상 아니면은 꼭 뭐 아무튼 뭐 항상 이렇게 강하고 이성적이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일까? 뭔가를 돈을 많이 벌고 뭐 능력이 넘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좀 말 좀 저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본인 자신들도 그렇고 주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들도 그렇고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걸 지적하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계집애처럼 그러지 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보이는데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콧가 이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자기 참다운 모습을 좀 뭐랄까 올바르게 발현하는 걸 좀 방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룹워크나 뭐 상담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항상 이건 뭐 꼭 제 생각은 아니고 이제 그 그룹 상담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내 자신이 될 때, 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신 있게 찾고 그거를 제 마음껏 발휘할 때 그때가 제일 강한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누군가를 꼭 흉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마치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FM 라디오를 틀면 그 주파수에 맞는 주파수로 제가 조정을 하면 그 음악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나만의 어떤 그 스타일,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빨리 이렇게 잘 캐치해서 그거를 자신 있게 그 내보이고 표현할 때 그게 정말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이콧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뭐 어디 살든 어떤 나라든 다 이런 건 있지만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참다운 여러분만의 모습을 차리시고 그 모습을 자신 있게 발현하면서 그게 정말 남자다운 거고 그게 정말 강한 거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라는 거를 아시고 본인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좀 만끽하시면서 남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